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오늘 오전에 여기에 주사를 맞고서 어, 다시 집으로 왔고요. 오늘 약간 문득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오랫동안 든 생각이기도 한데 오늘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지내는 게 특히나 영어권 외국, 미국과 영국 같은 곳에서 트랜스젠더로 지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어떻게 사람이 지내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요소는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사람은 외부적인 요소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으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어권 외국이랑 그리고 한국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전, 치안 같은 것에 있어서는 한국이 확실히 나은 점들이 많아요. 물론 뭐 특히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개인 안전, 치안이 한국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효과적인 총기 규제가 있고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이제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범죄가 없지는 않은 사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거의 맨날 단위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총기 사건이나 아니면 범죄 그러한 형태의 범죄에 있어서는 사회 취약층 소수자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인종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으키는 범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은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서도 다르죠. 사실 지금은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트랜스젠더로 지내지 못하는 미국 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산다면 상대적으로 잘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를 텍사스로 보낸다. 그럼 지옥이죠.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 뭐 여러모로 더 나아요. 물론 이제 다른 영어권 국가들은 미국만큼의 이제 총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요. 그냥 신체적인 물리적인 안전에 있어서 한국은 트랜스젠더 사람들에게 나쁜 곳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음, 사회적 대화, 논의, 여론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한국이 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권에 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여론에서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처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물론 있고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나오기는 하죠. 근데 한국 여론에서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제 편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개발된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징병제가 존재를 하죠. 징병제와 트랜스젠더 문제와 관련을 해서
2019년에 사건이 한 번 있기도 했고요. 당연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변희수 하사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트랜스젠더 이슈 중에서는 꽤 많은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죠.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전혀 유연하지 못한 국방부에서도 이제 의견을 밝혔고, 혹시나 변희수 하사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고,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군 복무 의무를 가지고 복무를 했어요. 근데 그 도중에 2019년 태국에서 성별 확정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원래는 계속 군 복무를 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별 확정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는 여군으로서 대한민국 군에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 그거를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고, 변희수 하사는 결론적으로는 2021년에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됐어. 최근에 다시 변희수 하사가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은 이제 군에서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기에도 사실상 또 3년이 걸렸죠. 사실 군에서는 유감 이외에서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요. 반대와 이제 유감의 의견.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국방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자살을 택할 정도로 걸고 넘어져야 됐을 문제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 전환자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사실 아직도 한국은 남성주의가 꽤 세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 그리고 동아시아의 사고가. 그래서 남성이 뭔가 자신의 남성이라는 존재, identity, 정체성을 포기를 하고 그것을 여성으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그런 의견이나 생각, 반대, 그런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그에 반면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좀 더 거부감이 적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사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전문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본 제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여러분 몫이고요. 자, 그게 한국 상황이에요. 영어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한국보다 이제 성소수자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와 그리고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대화가 그냥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대화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화된 자료도 훨씬 많고요. 사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사람으로서 살면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의료기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설문이나 조사 같은 것의 자료를 봤을 때, 단순히 그런 큰 기관, 전문적인 기관 아니면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서화된 자료도 별로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남성에서 여성 전환자의 군복무 문제 관련을 제외하고. 근데 그에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과 대화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하자면 혐오 세력도 더 크고 그에 맞선 이제 지지 세력도 사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치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약간 좀 대표적인 사례 중에 브리아나 게이라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두 학생한테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1년 넘게 지난 일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브리아나의 부모가 참석한 이제 영국 의회 세션에서 영국 총리 리시 스넥이 이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농담을 그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제 영국에서 제일 큰 야당인 이 영국 노동당의 대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푸시백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극단적이라고 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이죠. 여하튼 한국이던 영어권 해외든 양날의 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의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뭐 자신이 원한다면 그냥 자신 나름대로 조용하게 그리고 뭐 별다른 정치적인 소음 없이 지내는 것에는 한국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와 반면에 저와 같이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사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어느 하나가 더 좋고 나쁘다는 의견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둘 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또 한편으로 답답하고 제가 다시 미국에 가서 산다면 다른 편으로도 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두 곳 모두 다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그냥 맘 놓고 편하게 그냥 자신대로 별다른 이상한 시선이나 차별 없이 지내기에는 아직 발전해야 되는 점들이 많다는 게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요. 그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분명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생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불편함은 이제 약간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서구권 중심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권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한국인 퀴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퀴어 사람들도 분명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이것저것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이제 시민사회 활동
되게 좀 나이 든 사람 표현 같긴 한데 여하튼 그런 활동을 찾고 싶으면 분명 찾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곧 있으면 가장 큰 이제 LGBTQ 플러스 관련 행사인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6월 1일에 열리고 자신이 성소수자 또는 퀴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리소스는 분명 존재해요.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이제 법적 권리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 다른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보다 나은 점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동아시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동성 혼인을 합법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국보다는 LGBTQ 플러스 운동들이 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화의 창도 더 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신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런 창을 찾을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별다른 뭐 이걸 글로 정리한다거나 대본을 만들어서 읽는 건 아니라서 약간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나올 텐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머지않은 미래 이제 6월 중순이 된다면 호르몬 치료 6개월을 지날 텐데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은 많아요. 사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저처럼 오래 고민을 했다면 그 고민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해소의 과정 그리고 행복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같이 남성에서 여성 전환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들 마냥 완전히 좋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뭐 제 가슴이 커지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피곤한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바뀌는 것들 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지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순 없거든요. 근데 여하튼 저는 6개월쯤 되는 것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최대한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퀴어 친구들 얘기를 하니까 내일 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네요. 친구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하튼 TMI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